인터넷을 열어주세요. 일단 무료 스탁 이미지 확보하기. 저희 책으로는 34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꼭 관련된 이미지를 찾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확보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또는 유료로 사용이 가능한 좋은 퀄리티의 스탁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이트 중 제일 좀 간단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트는 바로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엣지 브라우저를 여시고 픽사베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픽사베이라고 쳐보세요. 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좋은 점은요, 한글도 영문도 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찾을 이미지를 여기다 검색을 해주시면은 그 이미지를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은 어떤 걸 받으시든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진을 찾아서 나중에 이제 포토스케이프로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내 마케팅에 관련된 사진을 찾아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일단 저는 아무거나 좀 찾을 거라서 컴퓨터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위쪽에는 스폰서 이미지가 떠요. 요거는 무료는 아니고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이미지들이고요. 요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무료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쭉 우리가 따로 찍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 그럼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요. 이 이미지를 올릴 때 이 올리는 사람이 설정한 키워드들이 보여요. 감시장치, 바이너리, 바이너리 시스템, 컴퓨터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올릴 때 키워드가 보이기도 하고 이 이미지를 옆에 보면은 무료 다운로드라는 요 녹색 버튼이 보이시기도 할 거예요. 자, 이 버튼을 눌러서 받게 되면은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640에 451이 제일 작은 사이즈긴 한데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로그에 올릴 때라든지 활용할 때 조금 작아서 불편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받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1920 사이즈 정도의 이미지를 받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 화면이다 라고 해도요, 거의 900픽셀 정도 쓰거든요.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거의 19인치 이상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20 사이즈가 아마 그런 점에서는 제일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5906 사이즈는 로그인을 하셔야만 아마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중에서는 저는 1920 정도의 사이즈를 좀 추천드리고요. 5906은 사이즈가 크긴 크지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려면 사이즈의 용량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조금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20 사이즈로 저는 다운받는 걸로 할게요. 자, 1920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렇게 등록된 사용자로서 보안 문자가 당신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창이 못 떠요. 이거는 뭘 그러냐면 이걸 받을 때 혹시 이제 프로그램에서 받는 게 아닌가 확인하는 로봇 인증 문자입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엣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 받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어디 저장되냐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돼요. 파일 열기를 눌러보시면은 폴더를 열어볼까요? 폴더의 표시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오늘 거에서 이렇게 받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몇 장 정도 이렇게 받아서 이 다운로드에 받은 사진들을 내가 자주 활용하는 폴더에 옮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스폰서 이미지예요. 이 스폰서 이미지도 무료 이미지는 아니고 돈을 내고 쓰시는 이미지고요. 그 옆에 보시면 관련된 이미지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내가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내가 이거를 눌러서 받았는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다른 이미지들을 찾고 싶다면 여기 있는 픽사베이에 코드를 눌러서 들어가 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프로그램 작성이라는 거를 만약 누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키워드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괜찮은 모양이 있으면 또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고 다운로드, 로봇 인증, 다운로드. 픽사베이에서 단점이라면 매번 사진을 받을 때마다 로봇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게 은근히 귀찮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로봇 인증을 하기 싫으시면 여기 회원 가입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회원 가입은 무료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사이트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해서 로그인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로봇 인증 없이 바로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몇 개만 이렇게 골라서 받아볼게요. 한 3개 정도 일단 받죠. 여기 이렇게 태그 있죠. 여기서 관련된 태그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인증 다운로드. 로봇 인증할 때요. 지금 저는 바로 다운이 되는데요. 로봇 인증을 할 때 퍼즐 같이 나오면서 뭐 관련된 뭐를 눌러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 걸 맞춰서 로봇 인증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 인증이 은근히 좀 불편하신 분은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퍼즐 나오는 걸 좀 보여드리려 했더니 안 나오네. 일단 요렇게 몇 개 이제 좀 다운 받아 주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이트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요거 이제 벡터 그래픽으로도 받을 수 있네요. 여기 벡터 그래픽이 뭐냐면 뭐 AI 파일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받으려면 로그인 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는 받을 수가 있고 벡터 그래픽은 로그인 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벡터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수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 그림으로 받으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픽사베이를 좀 활용해 봤고요. 픽사베이를 보셨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언스플래시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언스플래시도 무료 이미지 사이트예요. 모양은 픽사베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그냥 사이트 안내네요. 여기 보니까 티스토리로 돼 있었네요. 여기 말고 여기서 찾지 않아야 되겠어. 지금 보니까는 얘네는 다 티스토리나 블로그로 보이거든요. 스플래시를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니까 일단은 네이버 가서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언스플래시 사이트예요.
자, 여기서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글로 적으시면 안 돼요. 영문으로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렇게 컴퓨터라고 적으면 컴퓨터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죠. 픽사베이보다 사진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더 예쁜 사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영문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단점일 거는 별로 없는 게요. 어차피 네이버에다가 내가 그 단어를 치면은 한영사전으로 영문으로 바꿔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시면은 문제없이 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단점으로 적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클릭해 보시면은 그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다운로드 프리는 원본 사이즈로 받는 거고, 그 옆에 여기 표시, 화살 표시를 눌러서 스몰, 미디움, 라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미디움 사이즈 정도 받아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언스플래시의 장점은 매번 로봇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진은 일단 픽사베이보다 조금 더 예쁜 사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근데 서양적인 사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영어로 적어야 돼서 좀 불편하달까? 그런 게 좀 단점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정도의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 되게 좋은 점이죠. 그리고 이미지를 내가 만약에 마케팅용으로 쓰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이미지가 좀 편집하기 좋은 이미지냐면 한쪽 면이 좀 비워져 있는 이미지가 좀 편집이 쉬운 이미지입니다. 너무 다 차 있는 이미지보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위쪽이 비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시선이 있다면 그 시선이 있는 부분에 비워져 있는 공간이 있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있죠. 그럼 여기다가 내용을 적어서 처리하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적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편집이 없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쪽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라고 한다면 너무 복잡하죠.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마케팅 메시지를 적어서 처리하기에는 주변에 좀 산만한 이미지라 전달이 좀 떨어지는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서 만약 이런 이미지를 쓰신다면 조금 편집이 필요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언스플래시에서도 이미지를 한 2개나 3개 정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지금 아직부터 뭐 마케팅이다 뭐 이런 쪽으로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 이미지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포토스케이프에서 편집하는 거를 좀 진행을 할 거라서 편집 때문에 받는 이미지들이니까 마음에 드는 좀 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얼추 받으셨다면 세 번째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려 볼 건데요. 세 번째로는 프리픽이란 사이트를 가볼게요. 프리픽 www.prepic.com이라고 나오는 이 프리픽 사이트는요. 벡터 이미지들을 우리가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스플래시처럼 영어로 적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적어 볼게요. 저도 아까 전처럼 컴퓨터라고 적을 건데요. 이렇게 적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한 벡터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이미지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 위쪽에 있는 건 무료가 아닌 유료 이미지들이고요. 무료 이미지들이 얘네들이 이제 무료 이미지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왕관을 쓴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아직은 무료로 풀리지 않은 이미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 이미지를 만약에 받겠다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프리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는데요. 다른 사이트랑 다른 점이라면 그냥 이렇게 JPG 파일로만 받아지는 게 아니라 zip 파일로 받아져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걸 이렇게 압축을 풀어보면 AI나 EPS 파일, 즉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안다면 수정해서 쓸 수 있는 벡터 이미지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알고 편집이 가능하다면 프리픽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훨씬 내가 작업할 때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도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프리 다운로드. 물론 압축 파일 안에는 그냥 JPG 파일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진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한다면 JPG를 받아서 JPG를 그냥 활용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양들을 다 만들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받다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다운로드를 오늘 받을 다운로드를 넘어갔다. 게스트용으로 받을 다운로드 넘어갔기 때문에 회원가입해서 받아라 라는 거고요. 이런 창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역시 로그인 하셔서 그러니까 사인업 하셔서 회원가입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보내기를 아직 안 눌렀구나. 저는 여기 회원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서 내가 받고 싶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인포그래픽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좀 화려하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요소들이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보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인포그래픽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런 모양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자 할 때 또는 카탈로그 같은 걸 만들 때 예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번에 얘기를 드렸을 것 같긴 한데, 네임카드, 요 명함 같은 경우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명함을 좀 예쁘게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이런 데서 이제 디자인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무료로 쓰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거를 이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조금만 수정해서 활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콘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들이 되게 많아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아이콘도 좀 세련되게 내가 모양을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사이트에 있는 아이콘들을 조금 활용해서 만드시면 일일이 내가 다 안 만들어도 돼서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내가 포토샵을, 그러니까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그래픽 툴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필요한 아이콘만 잘라서 쓰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이콘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 요것도 말씀드리고요. 로고를 찾아봐도요, 되게 다양한 로고 모양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 회사를 차린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명을 정했다면은 회사명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로고가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지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고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이런 사이트를 좀 활용해 보고 가급적이면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의 디자인을 조금만 수정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만드실 때도 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는요, 약간은 벡터 그래픽 쪽으로 조금 더 제가 특화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어떤 로고 모양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기에는 괜찮은 사이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들을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일단 이미지를 좀 다운을 좀 받아주세요. 일단은 뭐 프리픽에서 봤든 픽사베이에서 봤든 언스플래시에 봤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한 5개 정도만 좀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더 많이 받으실 분은 더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를 만약 여기 엣지 브라우저로 받으셨다면 파일 탐색기에 다운로드 폴더로 가보시면은 오늘 받은 이미지들이 쭉 보일 거예요. 이걸 첫 번째서부터 Shift 누르고 끝 번째까지 복사를 해서 또는 잘라내서 본인 폴더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으면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바탕화면에다 폴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새로 만들기 폴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사진들 이라고 폴더를 만들었고, 이 안에다가 아까 자른 걸, 아까 복사한 걸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다운로드에 받아놓은 파일들을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 붙여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좀 해주시고요. 요게 다 되거든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한 개를 깔아 볼게요. 포토스케이프는 일단 사진을 편집하고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료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토스케이프에도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포토샵을 잘 활용하는 저도 가끔은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포토스케이프에 포토샵보다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무료니까, 무료이고 용량도 그리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포토스케이프를 깔아서 활용하시면 좀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인터넷을 들어가 볼게요. 자, 검색창에다 포토스케이프 적어 볼까요?
만약에 엣지 브라우저에 바로 적으니까 여기 위쪽에는 광고가 먼저 뜨고요. 밑에 보니까 바로 포토스케이프 사이트가 보이네요. 네이버에서 찾아볼게요. 물론 저거 눌러도 되는데 네이버에 보면은 네이버가 기본이 보통 돼 있으니까 여기다 포토스케이프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파워링크가 뜨고 그 다음에 포토스케이프가 뜨네요. 요거 눌러서 들어갈게요.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탭에 무료 다운로드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고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걸 누르든 두 번째 걸 누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고 다운로드 나우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토스케이프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여기 지금 받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EXE는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 열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할 수 있는 창이 실행이 되고요. 이 앱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디바이스, 장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뜨면은 얘를 눌러서 허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토스케이프 설치 창이 보이고요. 여기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바로 설치가 진행될 거예요.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설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토스케이프가 일단 이렇게 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X 눌러서 닫아 볼게요. 포토스케이프가 현재 설치가 됐죠.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마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아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를 따닥 눌러서 들어가시면 포토스케이프가 나와요. 이렇게. 자, 포토스케이프에선 저희가 사진 편집서부터 볼 건데요. 여기 사진 편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일단 요 옆에는 탐색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사진을 찾을 경로를 여기서 고를 수가 있고요. 이 밑에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작업 창이 되겠고 이 밑에가 이제 도구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려고 했었죠? 그럼 바탕화면에 현재 내가 만들었었던 폴더, 저는 사진들이라고 이름을 줬었으니까 해당 폴더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제가 받았던 사진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사진을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가져와져서 열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눌러서 바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사진 하나 이렇게 띄워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불러왔을 때 여기 파일명이 보이고요. 그 다음 사진의 크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몇 킬로바이트 용량이 보이고요. 이 사진이 지금 현재 화면 대비 몇 프로 정도 축소가 돼서 또는 확대가 돼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이 부분에서 바로 밑에 정보에서 볼 수가 있고, 요 기본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액자나 아니면은 간단한 어떤 보정 툴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기본에 보시면 액자 없음으로 현재 맞춰져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액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테두리에 어떤 액자를 만들어서 약간 다른 사진을 만들고 싶으실 때 이런 액자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액자를 한번 여기서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수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우리가 사진을 약간 변형을 시킬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같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필요 없을 때는 액자 없음하시면은 액자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가 혹시 자주 쓰는 액자가 있다면 해당 액자를 내가 즐겨찾기로 추가를 해 놓으면 나중에는 즐겨찾기에 추가가 돼 있는 액자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액자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자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제 제공이 되는 액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를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을 땐 액자 없음 하시면 이렇게 액자가 풀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둥근 사진, 여백, 테두리 선에 대해 소개를 해볼게요. 자, 둥근 사진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사진을 둥글게 만들고 테두리에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사진을 누르게 되면은 가장자리를 내가 약간 굴려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전에 설정했었던 테두리 두께 이런 게 보여서 모양이 조금 달리 보일 건데요. 만약에 여기 배경 색상은 기본적으로는 흰색을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둥글기 픽셀은 내가 굴리면은 여기 가장자리가 조금씩 굴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좀 둥글게 잘라서 굴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둥글기 픽셀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둥글기로 맞출 수가 있고요. 여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여백을 동일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여백을 넣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래쪽만 여백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럴 땐 모든 여백을 동일하게 지정을 풀고 아래쪽에 내가 원하는 여백만큼을 더 줘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테두리 선은 내가 이렇게 둥글게 했을 때 테두리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테두리 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주면은 이렇게 둥글게 한 부분에 테두리 선이 들어가고요.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넣어서 간단하게 그림을 조금 정리해서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테두리를 주지 않을 때는 두께를 0으로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안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보이기도 하죠. 자, 둥근 사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둥근 사진을 취소하고 싶으실 때는 취소 버튼이 오른쪽 하단에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취소는 단축키가 컨트롤 Z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원래 사진대로 아마 보일 거예요. 둥근 사진 설명드렸고, 이번엔 여백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백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의 바깥쪽에 약간의 여백을 주고 싶을 때 여백을 누릅니다. 그럼 바깥쪽에 이렇게 배경 색상을 설정해서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여백을 오른쪽에다가만 여백을 주겠다. 그러면 오른쪽에 값을 뭐 50으로 두거나 100으로 두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정도로 너비를 따로 주면 이 그림에 여백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 선이라는 거는 아까 둥근 사진에 테두리도 있었지만 테두리 선은요, 그림의 바깥쪽 또는 안쪽에다 테두리를 주고 싶을 때 테두리 선을 합니다. 테두리 선을 눌러주게 되면요, 안쪽에다가 내가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더해서 좀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테두리의 두께나 색상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좀 굴리고 싶다면 둥글기를 해서 약간 굴려진 테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바로 만들 수가 있고, 종류 또한 내가 점선으로 하겠다 또는 실선으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테두리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밋밋한 사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유사 이미지로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내가 수정하겠다라고 할 때 뭐 이런 테두리를 살짝 그려준다든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서 픽셀이 같은 걸 좀 피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 이런 테두리나 어떤 보정만 하더라도 내가 같은 사진을 되게 다양하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에 있는 둥근 사진, 여백, 테두리 선까지를 한 번씩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쪽에 있는 메뉴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여기 첫 번째 메뉴, 세피아부터 설명해 볼게요. 세피아는 약간 흑백 중에서도 약간 갈색기 도는 흑백 있죠. 그게 이제 세피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반디쿠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붓방색 계열의 어떤 색깔 넣을 때 그때 이제 반디쿠트. 그 다음에 무채색 같은 경우는요 아예 채도가 없는 색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흑백이긴 한데 느낌이 좀 다르죠. 얘는 색깔이 약간 따뜻한 그런 색깔이라면 반디쿠트는 약간 차가운 쪽에 있는 색깔, 그리고 흑백은 아예 무채색.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건 블랙 앤 화이트인데요. 흰색하고 검은색만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반전은 이렇게 색깔을 반전시키는 걸 말합니다. 만약 설정한 걸 돌리고 싶다면 취소 또는 컨트롤 Z를 이용해서 이전으로 돌려줄 수 있으시니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회전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좀 삐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금 픽셀을 뒤틀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각도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이 발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회전을 해서 둘 수가 있죠. 약간만 이렇게 픽셀을 뒤틀더라도 실제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블로그에 이제 그 로봇이 볼 때는, 검색 로봇이 볼 때는 픽셀을 뒤튼 이미지랑 원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찾을 때 이런 이미지도 나오고 원본 이미지도 나오게 되는데, 만약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올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음에 올렸던 이미지만 뜨고 나중에 올린 이미지들은 안 뜨죠. 그쵸? 노출 기회가 그만큼 적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뭐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는 거예요. 사진이 누워있을 때 활용하면 되겠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요거는 좌우를 바꿔주는 거. 자, 요거는 상하를 바꿔주는 거.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번엔 크기 조절 볼게요. 자, 이 밑에 크기 조절을 보면은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세모가 있어요. 이 세모는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모고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가로 세로 픽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줘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로를 900으로 맞추겠다 라고 하면 900으로 맞추면 세로가 알아서 맞춰지죠. 이거는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 얘를 체크를 푼 채로 얘를 만약에 1000으로 고치거나 뭐 이렇게 다르게 고쳐보면은 밑에 있는 세로 값이 수정이 되질 않아요. 그런 대신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때 모양이 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고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밝기 색상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밝기랑 색상을 내가 이렇게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찍은 사진이 바로 만약에 블로그에 쓰려면 색감이 좀 어둡게 나오거나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밝기 색상이나 노출값, 밝기 값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는 거죠. 옆에를 눌러보시면 콘트라스트 개선, 진하게, 밝게, 어둡게 등의 메뉴가 나와서 메뉴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자동 레벨의 경우는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레벨 값을 알아서 맞추는 게 자동 레벨이라 보시면 되겠고, 선명하게는 그림을 어느 정도 선명하게 할 것인지를 조절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선명해도 눈에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이미지를 약간 보정한다라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름 느낌. 이거는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필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필름을 이렇게 씌워서
필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색감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필터에서도 보시면 비네팅, 오래된 사진, 원형 필터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요. 마음에 드는 효과를 이렇게 설정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땐 취소하시면 되니까 간단하죠. 뭐 목욕유리다 하면 약간 이렇게 뿌여진 어떤 효과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효과들이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눌러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문사진은 간단하게 말하면 망점 효과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점으로 채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내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필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뽀샤시는 그 말 그대로 뿌얘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 있죠? 그런 게 뽀샤시 효과. 그 다음 역광 보정의 경우는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면서 얼굴이나 뭐 이런 게 역광을 받았을 때 보정해주는 효과예요. 자, 기본에 있는 효과들 다 말씀드려 보았고요. 조금 있다가는 개체로 넘어가서 또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11시니까 10분 정도 쉬셨다가 11시 10분부터 개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 부분입니다. 개체에서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진에다가 어떤 사진이나 아니면은 글씨 같은 걸 적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체에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메뉴부터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그림을 붙일 때 이용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누르고 사진을 눌러서 내가 만약 여기에다 회사 로고가 만약 있으면 그럼 회사 로고를 붙여주실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사진들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었고 거기다가 파일을 저장했었는데 화면에 사진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에 들어가고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두고 싶은 곳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로고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로고를 이렇게 갖다가 쉽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개체에서 그림의 경우는 사진에다가 사진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넣으실 때 이렇게 투명도나 배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꾸미고 싶은 정도에 맞춰서 로고 같은 거를 집어넣어 주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은 그래서 사진을 붙일 때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요 두 번째 개체의 아이콘이라는 것도 설명해 볼게요. 요 아이콘은 뭐냐면 요 포토스케이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그림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얼굴, 분장, 하트에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는 문방구 정도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메모지를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런 메모지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추고 다시 스티커에서 이런 앞정 모양을 선택을 해서 확인. 그 다음에 앞정도 원하는 정도로 크기를 맞춰서 돌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앞정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고 아직은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글씨를 쓰는 기능이 T, 요게 이제 글씨예요. 요걸 눌러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오늘의 할 일에서 글자를 마음에 드는 글자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배치하고 크기를 조절해 놓으면요. 마치 여기다가 바로 그냥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미실 때 이런 스티커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연필은 여러 가지 연필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효과니까 이렇게 어디 꾸밀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회전하려면 위에서 이렇게 회전.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선택해 보면 플러스가 있고 X가 있죠. 플러스는 추가, X는 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을 똑같은 아이콘을 추가해서 같이 겹쳐 놓는다든지 활용을 하실 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요 말풍선은 입력할 때 써요. 요거는 경우에 따라 가끔 쓸 수 있을까요? 말풍선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여기다 적으면 글씨의 글씨체라든지 글씨 크기 설정하셔서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달아주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풍선 부분을 달았을 때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수정하는 창이 나와서 뭐 말풍선의 꼬리를 내가 어디다 둘지 이런 것들도 설정이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세요. 자, T자.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했던 부분인데요. 글씨를 쓸 때 이용을 해요. T를 누르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글씨는 이 부분에 쓰는 거예요. 자, 제가 글씨를 작성을 했고 글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 내가 원하는 글씨 색깔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굵게, 얘는 기울임, 얘는 밑줄이 되겠고요. 세로 쓰기라면 세로로도 작성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외곽선을 주면은 아무래도 글씨를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해줄 수가 있는데 선 굵기와 색깔을 설정해서 꾸며주실 수가 있고요. 그림자를 이용해서 글씨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것처럼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살릴 수도 있으세요. 마음에 들게 꾸며주셨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 가장자리서 크기 조절을 하셔서 원하시는 크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밑에 있는 리치 에디터랑 그리고 심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땐 일단은 타입 툴에 대한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할게요. 내가 만약에 타입 툴로 글씨를 적었죠. 보면은 테두리랑 그림자까지 넣을 수 있는 건 좋은데 타입 툴에서 만약 활용이라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글씨 툴로 활용하실 때는 전체적인 글씨에 대한 글꼴이나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내가 활용이라는 부분만 빨갛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거를 다 적는 게 아니라 포토스케이프라는 글씨를 적고 옆에 복사해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활용하기 여기를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역시 두 가지 색깔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은 색깔을 일부분만 선택해서 강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긴 하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리치 에디터는 색깔을 일부분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고 제가 적었을 때 컴퓨터만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 네,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긴 한데 리치 에디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테두리를 준다든지 그림자를 준다든지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일반 글씨 중에서 강조를 하셔야 될 때는 리치 에디터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나 그림자를 활용해서 쓰실 때는 그냥 여기서는 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리치 에디터도 글씨 부분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리치 에디터 창이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객체가 겹쳐져 있을 때는 해당 그 객체를 선택하시고 리라는 걸 눌러주시면 속성 고치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본문글에서 일부를 좀 진하게 해야 된다, 또는 일부를 내가 색깔을 바꿔야 된다 할 때는 리치 에디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제목글을 좀 꾸미고 싶다 이럴 때는 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볼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여러 가지 이런 기호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호의 색깔이라든지 투명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서 넣을 수 있는 게 심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6개의 메뉴들을 소개해 보았고요. 조금 있다가는 도형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소개해 볼 테니까 6개 메뉴 한 번씩 보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 질문 딱히 없으시다면은 제가 25분쯤에 요 개체에 대한 부분들도 마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체인데요. 여기 첫 번째 선은 마우스로 선을 그리는 거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끌어서 그리면 선이 그려져요.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선의 색깔이나 투명도는 이 옆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색깔은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크게 해서 그런 거 잘 안 눌릴 때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예를 들어 골랐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고, 색깔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어 컬러스를 누르면 다양한 색깔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포이드는 뭐냐면요, 내가 색깔을 추출해서 올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그 색깔을 가지고 선을 긋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색깔은 여기서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모어 컬러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 채도를 맞춰서 고를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색이면 사용자 지정색에 추가해 놓으면 다음에도 이 색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의 모양, 선의 굵기를 정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활용하시면 되는데, 선을 긋다 보면 삐뚤빼뚤해져서 배기가 싫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그으시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선을 그릴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색깔을 우리가 스포이드로 찍을 때 스포이드를 누르는 거 외에도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찍으시면 그 색깔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컨트롤로 색상 검출도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을 그렸는데 이 선을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요, 옆에 보시면은 개체 선택이 있어요. 요 까만색 화살표를 누르시고 해당 개체를 선택한 후에 쓰레기통 또는 딜리트를 눌러서 또는 X를 눌러서 제거하시면 굉장히 쉽게 제거도 가능하세요. 자, 선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마우스로 직선을 그립니다. 직선이 있어요. 요건 이제 직선을 그리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선을 그린다 라고 할 때 이런 직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 직선의 색깔, 투명도, 그리고 선의 모양,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화살표를 달 때, 그럼 내가 만약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리면 여기 처음 시작점은 그냥 일반선, 그리고 끝점은 이렇게 화살표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어렵지는 않죠? 이번에는 요거 네모 사각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사각형을 그리는 건데 사각형이 여기도 있지만 밑에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위에 있는 사각형은 선사각형, 밑에 있는 사각형은 면사각형을 말합니다. 선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사각형이 그려지고, 만약에 이때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냥 끌면은 직사각형, Shift를 누르면서 끌면은 정사각형으로 그려진다 정도로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랑 테두리에 대한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자, 가장자리를 둥글게 할 때는 둥근 사각형이 있어요. 요거는 선과 둥글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가장자리를 내가 둥글게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고요. 그죠? 자, 요거는 원을 그릴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정원으로 그려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옆에는 이제 다각형이에요. 이 다각형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려주시면 이렇게 각형이 그려집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건 별 모양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별 모양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각형을 고르고 그리면 이런 식의 별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자, 별 모양 같은 경우는 여기 삐쭉삐쭉하게 모양이 나오죠? 자, 이쪽은 이제 면이니까 똑같아요. 면으로 그려진다 정도가 좀 다른 점일까요? 자, 그래서 만약 이런 도형들을 활용을 해본다면 어떤 거를 좀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냐면, 잠깐 얘네는 좀 지우고, 사각형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사각형과 똑같은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기 위해서 플러스, 그 다음 사이즈를 조금 줄인 다음에 가운데쯤에 배치를 해주시고, 리 눌러서 면을 풀면은 얘가 선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흰색으로 만약 선을 주고 확인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만들 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조절할 때 이렇게 맞춰서 중심 부분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거는 좀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좀 깔끔하게 좀 모양을 꾸미면서도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선사각형과 면사각형을 잘 활용해서 약간 눈에 띄는 그런 상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연습해 보시고 40분에는 자르기랑 도구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연습하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만약에 색깔 바꾸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서 리 눌러서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얘네 순서를 바꿔야 될 때가 있죠. 이 화살표를 나중에 그렸는데 앞쪽으로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얘가 앞으로 얘가 뒤로예요. 그래서 개체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앞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다시 이동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얘를 뒤로 보내겠다 그러면 뒤로를 누르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시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세요. 선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 리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만약 잘못 그렸을 때는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되세요. 자, 개체 접착이란 기능은 뭐냐면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린 요 개체들이 원래는 하나씩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고 지우거나 이동이 가능한데요. 요거를 이제 선택이 되지 않게 하나로 합쳐서 완전한 그림으로 만들어 버리는 걸 개체 접착이라고 합니다. 만약 개체 접착을 눌러 놓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이거나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 개체 접착했다 라고 할 때는 취소를 누르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개체 접착 한번 해봤고요. 이제 자르기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르기에서는 자유롭게 자르기, 1대1로 자르기, 1대2로 자르기,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잘라낼 수가 있어요. 또한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 크기로 딱 맞춰서 자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본 사진 비율로 자르실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1대1로 자르겠다. 그럼 1대1을 고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끌어서 선택을 하신 후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1대1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을 때는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을 하셔서 가로 사이즈 예를 들어서 966, 세로 사이즈 예를 들어 300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하면은 딱 그 사이즈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 부분에 맞게 설정하신 후에 엔터 치시거나 아니면 그림 사이즈를 여기 이제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마음에 드는 위치가 다 들어가게 한 뒤에 엔터를 치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혹시 이렇게 늘려서 맞춰서 자르게 되시는 경우라면 크기가 다르겠죠? 그럴 땐 이제 다시 기본에 가서 크기 조절을 가로를 966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추면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시므로 자르기랑 기본을 같이 좀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추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자, 자르기 설명드렸고요. 자르기에서 잠깐 하나 더 설명드려보면요. 자르기를 만약에 하실 때 원형 자르기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장자리를 원형으로 잘라내는 걸 원형 자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르기를 만약에 1대1로 하고 원형 자르기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 바깥쪽 부분들은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지고 원형으로 잘려진 형태로 남겨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자르고자 한다면 원형 자르기도 나쁘진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자르기 얼마 어렵지 않아서 도구랑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도구 부분에서는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렌즈에 눈이 비쳐서 사진에 눈이 빨갛게 찍히는 현상이 있죠. 그런 걸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빨간 눈 보정을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색감을 이렇게 빨간 색깔을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점 잡티 제거. 요거는 뭐냐면 점이나 잡티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기능인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주변을 가져가서 이렇게 끌어보시면 그 부분에 점이나 잡티로 보여지는 걸 이렇게 메꿔줍니다. 물론 사실 포토샵을 안다면 점 잡티는 포토샵에서 더 잘 잡아주기는 하지만 포토샵을 모르거나 아니면 포토샵이 안 깔려 있을 때는 가끔 활용해 보실 수는 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모자이크 설명할게요. 이 모자이크에는 모자이크와 흐트림 효과가 있는데요. 모자이크는 이렇게 픽셀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잠시 가려야 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증빙 자료를 찍었는데 거기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있어서 가려야 된다면 모자이크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깔끔하게 가려집니다. 또한 흐트림이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가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이크까지 가볍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페인트 브러쉬, 복제 도장 툴, 효과 브러쉬 얘네도 설명해 볼게요. 페인트 브러쉬는 그림을 그릴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 두께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여기서 색깔은 아까 설정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을 설정이 가능하세요. 무어 컬러 하면은 다양한 색깔 나오니까 마음에 드는 색깔로 모양을 그려주신다든지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복제 도장 툴은 복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부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복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끌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복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복제해서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복제 도장 툴로 복제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복제 도장 툴도 만약에 내가 포토샵에서 도장 툴을 아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마 그게 좀 더 이쁘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효과 브러쉬는요, 일부분에 어떤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모자이크를 내가 네모나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끌어서 모자이크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 효과 브러쉬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효과 브러쉬까지 어렵진 않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잘 되시거든 이 위쪽에 있는 메뉴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자르기랑 도구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시려면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50분부터 한 10분 정도 또 쉬었다가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까지 얘네들 기능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괄 편집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일괄 편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는 한 장 한 장씩 사진을 편집을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고를 똑같은 자리에 놓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글씨를 똑같이 적고 싶다든지, 아니면 필터 효과를 한꺼번에 주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일괄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사진을 먼저 골라볼 건데요. 아까 전과 같이 여기 파일 탐색기 부분에서 내 폴더를 골라주세요. 아까 사진들이라고 저는 이름을 줬었으니까 사진들이라는 폴더를 고를게요. 그러고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여기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사진을 다 가져올 거면 컨트롤 A 해서 전체 선택하고 갖고 오시면 되는 거고, 일부 내가 원하는 사진들만 갖고 와서 편집할 거면 컨트롤 누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끌고 오시면 돼요. 자, 제가 사진을 5장을 골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5장이 가져와서 목록이 보일 거고요. 이 목록에 있는 사진들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똑같이 맞추시거나, 아니면 필터 효과를 똑같이 주시거나 객체를 똑같은 그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보면 사진들이 사이즈가 다 달랐었죠. 제가 그냥 막 가져왔었으니까요. 그러면 느리기를 해서 만약에 가로는 내가 600에 세로 500으로 맞추겠다 라고 한다면 내가 가져온 요 5장의 사진은 모두 다 600에 500으로 맞춰져서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 크기를 똑같이 맞출 수도 있고요. 필터에서 만약에 세피아 톤을 만약 누른다면 모든 사진을 이렇게 세피아 톤으로 바꾸거나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건요, 개체 부분에 사진을 넣는 건데요. 내가 자주 쓰는 로고가 있어요. 그 로고를 보통은 오른쪽 상단에 예쁘게 배치할 때가 많죠. 그러면 사진을 눌러서 사진을 가져오시고 해당 사진을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이 어째 안 보인다? 중앙에다 배치해 볼게요. 아, 사진이 커서 그랬구나. 자, 사진을 크기를 조절해서 그럼 사이즈를 좀 맞게 만들고요. 아까 사진이 너무 커서 아까 안 들어와서 그냥 중앙에 배치했더니 보이긴 했는데 너무 크죠. 사진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다 놔볼게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투명도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모든 사진에 똑같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지니까
내가 이 사진을 나의 브랜딩 메시지, 그러니까 나의 로고를 이렇게 박아 넣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실 때는 모든 사진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5개의 사진, 제가 고른 사진에 모두 다 사이즈를 똑같이 맞추고 사진을 박아 넣은 상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위치는 그냥 첫 번째 거 이걸로 하시면요, 아까 제가 만든 사진들이라는 폴더에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저장 눌러볼게요. 변환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떴고요. 잠깐 포토스케이프 창을 줄여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사진들 폴더를 열어보면은 여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생겼고,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아까 사이즈 조절한 대로 600에 500 사이즈에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작업을 내가 포토샵에서 진행한다 한다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진들을 불러오셔서 거기다 로고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요거를 이제 액션이라는 기능으로 집어넣어서 만드셔야 되는데 그 절차가 쉽지는 않죠. 근데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토스케이프에서의 좋은 기능일 것 같아요. 사진에 똑같은 이런 효과를 넣어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내가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에다 홍보를 할 거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컨텐츠를 남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로고를 찍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이제 보고 또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브랜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고를 찍어서 컨텐츠를 내 거다라는 발도장을 찍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툴이 바로 여기 있는 일괄 편집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요거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한 4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15분에는 페이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붙이기 차례예요. 이어붙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되게 간단해요. 그냥 끌어다 넣으면 사진이 이어붙여집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어붙여지게 할 건지는 요 옆에서 선택을 하시는데요. 밑으로를 누르면 사진을 넣으면 밑으로 이어붙여지는 거고요. 옆으로를 누르면 사진을 넣으면 옆으로 붙어서 이어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둑판의 경우는 바둑판 칸수를 정해서 몇 칸씩 이렇게 배치해서 약간 만화 같은 전개죠. 그런 식으로 배치할 때 바둑판으로 배치를 하곤 합니다. 자, 한번 사진을 넣어볼게요. 아까 바탕화면에 사진들이라는 폴더로 제가 돌아갔고요.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끌어다 넣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밑으로는 밑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는 옆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추가가 되고요. 바둑판의 경우는 내가 바둑판 칸수를 몇 칸을 줬느냐에 따라 다른데 양옆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준 크기가 지금 좀 클 텐데요. 기준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게 바둑판. 밑으로는 밑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게 밑으로. 옆으로는 옆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게 옆으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일단 바둑판으로 골랐고요. 기준 크기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간단히 말하면 어떤 시리즈물의 어떤 컨텐츠를 내가 설명하고자 할 때 합쳐서 만들 때는 이런 바둑판으로 밑으로 이런 걸 좀 쓸 수 있겠죠.
간단하게 레시피 같은 거가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모양을 이렇게 합쳤으면은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누르면 사진 편집 창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개체에서 보시면은 숫자가 있고 여기에서 원하는 숫자 모양을 선택해서 확인을 하시면 1, 2, 3, 4 순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뭐 리치 에디터나 타입 툴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간단하게 글씨를 적어보자면 글씨가 더 있었구나. 예. 지우고 뭐 컴퓨터를 켠다, 뭐 인터넷을 들어간다, 뭐 이런 어떤 순서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설명을 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좀 꾸며서 글을 적고 싶으면 글로 넣으시면 돼요. 색깔은 글자색은 까만색하고 외곽선 빼고 그림자도 빼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글씨를 적을 때 배경 색이 있다 보니까 배경 그림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외곽선을 예를 들어 흰색을 주시면 글씨가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림자는 좀 강조가 돼서 보이고. 이 옆에다가 예를 들어 복사를 해서 글씨를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딴 걸 복사했네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따닥 해서 글씨 수정하면 되고, 예를 들면 아까 스티커를 넣어서 뭐 2번을 확인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며서 놓으면은 이렇게 어떤 목록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만드신다면은 어떤 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할 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붙이기 설명해봤고요. 이번엔 GIF 애니메이션으로 갈 건데 이어붙이기 잠깐 연습하실 시간 한 뭐 3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33분 정도의 애니메이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 블로그에 위쪽에 타이틀이 없잖아요. 가볍게 타이틀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GIF는요. 여러 가지 이제 화면에 전환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GIF가 보통 이제 움짤 이미지를 만들 때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아까 전에 파일 탐색기에서 사진 폴더를 제가 눌러놓고요. 사진들을 눌러놓고요. 여기서 내가 가져올 사진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다 넣으면 이렇게 사진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 이 사진들이 막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전환되는 시간은 옆에 표시 시간 변경해서 원하시는 시간을 주시면 되는데 100이 1초를 뜻해요. 그럼 만약 150은 1.5초를 말하겠죠. 그래서 선택된 프레임의 표시 시간만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모든 프레임의 표시 시간을 일괄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다음 장으로 알아서 넘어가지니까 전환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전환 효과 변경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 프레임은 전환 효과를 위로 전환하고 싶어. 얘는 프레임을 전환 효과를 뭐 아래쪽으로 전환할 거야. 요거는 프레임의 전환 효과를 뭐 왼쪽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요. 여기서 맞추면 일단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요. 다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거는 위로 전환할 거야. 여기서 이 프레임은
내가 아래로 전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프레임마다 어떤 효과를 다르게 설정을 해주면요.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넘어가면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배경색으로 전환을 눌러놓은 거는 화면이 이렇게 하얘지면서 넘어가지겠죠. 그래서 화면이 넘어갈 때의 효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맞춰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만약 저장을 하시게 된다면 해당 사이즈로 GIF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N이라고 해서 저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저장된 걸 한번 미리 보기로 보자면 웹브라우저에서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제목을 적고, 예를 들어 뭐 특가 세일이다. 그럼 특가 세일이라는 거를 적은 장면과 적지 않은 장면을 두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반짝반짝이는 그런 효과도 낼 수가 있어요.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냥 이 사진으로 일단 해보죠. 저장 안 할 건데 얘를 눌렀네요. 여기다가 포토스케이프 연습 중이라고 제가 빨간 글자를 적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하나 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얘는 제가 그냥 1번으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예요. 자, GIF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은 사진들을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만든 사진이 있죠? 얘네 잠깐 지우고 이 애니메이션 사진이랑 그 다음 아까 글씨 적은 애니메이션 사진을 넣으면은 얘가 지금 딴 거였구나. 얘는 삭제하고 요거네요. 요거랑 이거네요. 자, 이렇게 넣어놓으면 사진이 깜빡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죠. 표시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한 100초? 0.5초 줘볼까요? 그럼 50. 그러면 얘가 깜빡깜빡이면서 이렇게 강조를 시켜주는 그런 어떤 버튼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상담에 대해서 뭐 전화번호 같은 걸 적어서 놓을 때도 그냥 놓는 것보다 좀 깜빡깜빡이는 어떤 강조를 준다면 사람들 눈에 바로 좀 띄겠죠. 물론 이 경우는 좀 글씨를 좀 크게 적기는 했어야겠네요. 이 정도로 보면. 물론 여기에 속도도 다르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길어지게 지금 글씨를 적은 부분이 예를 들어 1초 동안 보이게 하고 싶고 요 글씨를 안 적은 부분이 0.5초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이고 짧게 숨겨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씨라든지 이런 걸 좀 강조할 때 있잖아요. 뭐 마감 임박이라든지 뭐 이런 글씨들을 좀 강조하실 때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간단하게 활용하셔서 만드시면 괜찮으세요.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그냥 포토라고 적어서 저장해보고요. 웹에서 한번 볼까요? 물론 저장 안 하셔도 웹에서 미리 보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렸을 때 이렇게 깜빡이는 어떤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GIF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 움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도 반드시 존재하기는 해요. 자, 일단 GIF는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진을 저장할 때는 크게 뭐 만들진 않고 좀 조그만하게 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JPG 사진은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보인다면 GIF 사진을 보시면 약간은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되는 게 얘는 256컬러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깨져 보인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지만, 만약에 원색에서 그냥 글씨를 적는 정도라고 한다면 화질이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은 사진에다가 했으니까 조금 화질이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게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색에다가 바로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또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하시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았어요. 한번 애니메이션 효과도 적용을 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일단 오늘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를 쭉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걸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본다면, 우리가 블로그에 현재는 타이틀이 꾸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런 포토스케이프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꾸며보시는 거,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좀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 뭐 빨리 혹시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음 것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 만드시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 볼게요. 현재 타이틀이 뭔가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서 잠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타이틀이라는 건 내 블로그의 앞에 제목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배치되는 이 부분이 타이틀 영역인데요. 이 타이틀의 사이즈는 관리의 꾸미기 설정, 여기 지금 보면 타이틀 꾸미기 또는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보시면요. 타이틀이라는 메뉴에 영역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마케팅 할 때 브랜드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등록할 건데요. 그때 사이즈가 가로가 966픽셀, 세로는 50에서부터 600픽셀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 중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도 보여지는 건 966에 300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사이즈가요. 만약 600픽셀까지면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좀 부담될 수 있어서 보통은 한 300픽셀 정도를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설명 중에도 자꾸 966에 300픽셀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타이틀 사이즈라서 그렇게 만들었었던 거고요. 간단하게 사진을 편집할 때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를 966에 300으로 잘라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거는 자르기에서 사이즈를 자르기 비율 크기 지정을 해서 966에 300으로 맞춰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오게 잘라내시면 되겠죠. 엔터. 네, 이렇게 잘랐을 때 966에 300이라는 비율은 맞게 되겠지만, 사이즈를 늘려서 잘랐기 때문에 사이즈가 지금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에서 크기 조절을 가로를 966으로 맞춰주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 어차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세로는 30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사진을 쉽게 잘라낼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테두리를 줄 거면 테두리를 주셔도 되고, 꾸미는 건 이제 맘대로죠. 개체에서 글씨를 적어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간단한 어떤 내용들 적어서 가운데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요건 글씨는 꾸밈 요소를 설정하셨다면 저장하시면 되죠. 어려울 거 없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기본에서 메뉴로 가보시면 새 사진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서 가로가 966,
세로는 아까 300픽셀로 제작하겠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사이즈가 딱 나와요. 거기다가 내가 사진을 붙일 거면 사진을 가져오셔서 붙이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시고 옆에다가 글씨를 적는다 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또 세 번째 방법. 내가 만약 이렇게 글씨를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요. 페이지에서 사이즈를 적는 거예요. 966에 300. 그러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주시고 여기다가 그림들을 채워 넣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면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글씨를 적고 꾸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만들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의 방법.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조금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저는 966에 300짜리 흰색 창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네이버에 검색한다는 느낌으로 나오게 네이버라고 적을게요. 색깔도 네이버에 맞게 초록색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검색창 사각형으로 돼 있죠? 색깔은 먼저 색깔부터 설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잠깐 지우고 이게 사각형은요 색깔을 선색을 막 바꾸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얘를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질 않아요. 물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랑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검색 버튼 모양 만들 거니까 옆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타입 툴로 검색, 색깔은 흰색 해서 글씨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배경색이 또 흰색이라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외곽선을 없애놓으면은 그럭저럭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적을 때 타입 툴로 한, 글씨는 까만색으로, 그림자는 없이 이렇게 해서 글씨를 적어 넣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만든 거를 일단은 저장 한번 해볼게요. 사진들의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죠. 그러고 아까 글씨를 작성해서 여기다 한 적고 저장. 얘는 2. 여기를 다시 리 눌러서 뒤에다 1 하고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3. 그 다음 다시 리 눌러서 컴.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4번. 그 다음 리 눌러서 퓨. 한 자씩 이렇게 더 추가해서 적어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5번. 그 다음 리 눌러서 터. 확인. 저장. 다른 이름 저장. 해서 얘는 6번. 뭐 또 할까요? 또 리 눌러서 학. 확인. 저장. 다른 이름 저장. 그래서 얘는 7번. 그 다음 리 눌러서 원. 확인. 저장.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8번.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GIF 애니메이션에 가셔서
사진들 폴더를, 이게 지금 여기 안 뜨죠? F5번이 새로 고침이에요. 이렇게 눌러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만든 게 보일 거예요. 목록은 잠깐 삭제하고 1번부터 8번까지를 끌어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적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모양을 쉽게 디자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힌트들을 오늘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중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우리 타이틀을 제작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힌트 한 번씩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은 한번 가볍게 얘기 드린 후에 연습해 보실 수 있게, 타이틀 만들 수 있게 할 거니까, 일단 뭐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딱히 준비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혹시 넣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런 사진을 준비해 오시면 되는 거고요. 뭐 안 그러더라도 그냥 우리가 오늘 받았던 여러 가지 사진들로 활용하실 거면 그런 걸로 제작해서 넣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